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행복을 만드는 조다시 사회공헌가 임민택입니다. 지난번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사회공헌가라고 하면서 미소를 지으시면서 목소리를 끄덕끄덕거려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회공헌은 무엇인지, 또 사회공헌을 왜 해야 하는지, 또 사회공헌가의 전망은 어떤지, 미래학자들은 왜 21세기 가장 유망한 직업이 사회공헌가라고 했는지, 또 돈은 얼마나 버는지, 또 얼마나 행복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지난번에 궁금증을 자아냈던 조다시 사회공헌가, 사회공헌가의 자질,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사회공헌가의 자질 편입니다. 조다시 도대체 뭘까요? 그것을 설명하기 전에 일단 사회공헌가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지난번에 미리 말씀드렸지만 사회공헌 활동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다 사회공헌가세요. 복지관에서 일하시는 분도, 봉사하시는 분도, 노인병원에 계신 분도 모두 다 사회공헌 하시는 분들이죠.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모습 다 사회공헌 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사회공헌가이죠. 어떤 분은 직업으로 하고 어떤 분은 삶 속에서 하죠. 그렇다면 그 사회공헌가라는 그 넓은 테두리 안에 저는 특별히 어떤 사람인가,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사회공헌 기획가라고 많이 얘기해 주시고요.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초등학생, 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은 저를 엔터테인먼트 대표나 기획사 대표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를 통한 사회공헌을 하기 위해서 또 보다 나은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기업 연예인분들, 또 기자분들, 많은 봉사자분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주로 많은 행사들을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사회공헌 기획가라고 말씀 많이 해주고요. NGO 단체에서 또는 복지관 또는 기업의 사회공헌팀에서도 연락이 오셔서 사회공헌 컨설팅을 해달라고 실적으로 말씀하시고 직접 참여하고 강의도 하고 워크숍도 진행을 했는데, 그분들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조금 다른 행사나 사회공헌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저는 사회공헌가지만 사회공헌 기획가로서 그분들의 기업을 평가하고 조사하고 지역을 연구해서 거기에 맞는 그 회사나 단체나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에 맞는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것, 그것이 제가 가장 잘하고 여태까지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5년 동안 30여 개의 프로젝트를 10원도 안 들이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런 여러 가지 고민과 경험과 많은 직업들을 통해서 사회공헌가로 훈련되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중에서 사회공헌 기획가, 이 기획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질을 갖고 있어야 하는가를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나왔던 조다시가 나왔습니다. 조다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죠. 조다시가 청바지다 라고 하는데 웃으시는 분들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에요. 저희 때는 조다시라는 청바지가 있었습니다. 조다시긴 하지만 한참 광고도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젊으신 영 하신 분들이셔서 모르시는데, 저희 때는 조다시 그래 다 청바지인 줄 알고 있습니다. 똑같진 않고요. 조다, 저는 시입니다. 그럼 조다시는 뭘까? 조다시, 조금 다른 시선이라는 말을 만든 겁니다. 조금 다른 시선이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이 조금 다른 시선이요, 세상을 바꿨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 업체에서 이태리에서 원단을 짤 수 있는 기계를 수입했습니다. 야, 이거 대박 나겠다. 안 팔렸습니다. 쫄딱 망하게 됐습니다. 우연찮게 목욕탕에 가다가 끌고 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보고 한번 밀어볼까 시작한 것이 때밀이 타월, 이태리 타월이에요. 조금 다른 시선으로 똑같은 건데 바라보게 되니까 삶이 변하는 거예요. 자, 저 홍보 마케팅 강의를 할 때 주로 많이 쓰면서 설명을 하는 부분인데요. 그냥 포인트죠. 이렇게 누르는 거죠. 그냥 여러분들에게 무슨 의미가 없죠. 저한테만 지금 의미가 있을 뿐이죠. 근데 뭐 상상을 해봅시다.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유명한 강연자셨는데 암으로 고통 속에 사시다가 돌아가시면서, 아들아, 내가 너한테 줄 건 이거밖에 없다 라고 꼬깃꼬깃 사용하셔서 저한테 주신 거라면 이거 볼 때마다 눈물이 나겠죠. 사회공헌 기획가가 하는 일이 그런 일입니다. 어떠한 현상, 벌어지는 일, 평범한 것들을 사회공헌이라는 것으로 포장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감동을 전하는 일이 사회공헌 기획가가 하는 일입니다. 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한 스포츠 사회적 기업에서 많은 기업들의 동호회에서 축구를 하기를 원한대요. 저 지나가다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아, 그 사람들이 축구하기 원한대요. 아, 그거 어떻게 해주죠? 저는 누굽니까? 사회공헌가, 사회공헌 기획가죠. 왜 그렇게 축구를 합니까? 우리가 좋은 일로 축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그래서 기업들을 연구하고 동호회들 다 연락을 해서 저희가 사회공헌 축구대를 하려고 하는데 사회공헌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냥 가면 그 사람들이 뭔지 모르겠죠. 저는 학교 그 동네를 조사했습니다. 그 동네를 조사했더니 인근 지역에 어렵게 사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한 아이가 축구 선수가 될 때까지는 한 1억 원 정도가 들어간대요. 굉장히 많은 돈이죠. 그리고 축구단에 들어가서 뭐 아카데미에 들어가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전액 장학금은 못 받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느냐? 장학금은 학비를 안 받아요. 전액 장학금은 이 아이들이 받은 아이들이 경기를 가려면 돈을 내야 돼요. 버스비 내야 되죠. 식대 내야 되죠. 옷 사 입어야 되죠. 신발 사야 되죠. 이 모든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어린아이들 때문에 애들 스스로 갈 수가 없어서 부모님들이 계속 해줘야 되는데 맞벌이 하시는 부부들의 아이를 케어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조사를 했더니 한 스포츠 FC 전문 프로축구단이죠. 거기에 아카데미에서는 유일하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거다. 동네 사례를 모았죠. 동네 사례를 모았더니 어렸을 때부터 그래도 있지 않습니까? 야, 넌 축구해야 되는데 왜 이러고 있어? 타고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애들이 있는데 형편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사례를 갖고 기획서를 만들어서 구단에 찾아가서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내가 이런 아이들을 추천할 테니 그러면 당신들이 뽑아서 전액자금을 줄 수 있습니까? 해주겠대요. 그럼 내가 어린이 축구대회를 열겠습니다. 그때 와서 당신들이 와서 보고 괜찮은 애들이 있으면 선발해 주죠. 오케이 됐대요. 그래. 스포츠 영재지만 어려운 학생들에게 전액장학금을 주기 위한 어린이 축구대회를 열자. 그거를 하기 위한 돈을 마련하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어른 축구대회를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다시 포장을 했죠. 그래서 각 동호회들을 찾아가서 기업 동호회니까 또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분들이 전문 스포츠 선수들이 아니라 자기들이 동호회에서 회사 지원받아서 축구를 하는데 다치면 회사에서 싫어하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분들의 그 아이들을 돕는 따뜻한 마음도 있지만 조금 다른 또 시선을 갖고 동기부여를 주자. 주변에서는 그들이 참여 안 할 것이다.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제 저만의 노하우긴 하지만 연예인 축구단을 찾아가서 우리가 이런 대회를 하려고 하는데 당신들이 이렇게 도와주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축구단 50명이 무료로 와서 참가해 줬어요. 그리고 축구장이 필요하고 많은 예약들도 해야 되고 재원들도 필요했는데 시에다 얘기했더니 그럼 시장배 축구대회로 만들어 줄게요. 시장배 축구대회가 되면서 시에 소속되어 있는 구장들 다 공짜로 쓰게 됐어요. 또 상공회의소를 연결시켜줘서 같이 재원도 마련하게 됐고 그날 그러면 또 저희가 축구인들끼리 교류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공간도 공짜로 또 마련해 주시고 식사는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구매해서 쓰게 됐고 예산을 마련해서요. 그날 행사를 위해서 네트워킹 파티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연예인분들이 오셔가지고 공연을 해주시고 파페라도 불러주시고 사회도 봐주시고 이런 좋은 일이 있습니다 라고 기자분한테 말씀드렸더니 기사로 또 보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팀들 더 모집할 수 있도록 해주고 1등하는 팀한테는 뭐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라고 조사를 했죠. 그랬더니 잔디밭에서 경기를 하고 싶은데 프로축구장에서 경기를 하면 소원이 없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1등하는 팀은 프로축구장 경기장에서 상도 받게 해주고 연예인하고 축구 경기도 하게 해줄게요. 어떤 이분들이 이제 의욕이 불끈 오셔서 저희가 그럼 참가비를 내고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돈을 아이들에게 쓸 수 있도록 참가비까지 내셨죠. 이걸 하면서 또 우차사에서 공연팀이 오셔서 공연까지 해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돈이 안 들어갔어요. 다 참여해 주시고 장비를 찍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돈이 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저희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 돕고 싶습니다. 도와주시오. 라고 했더니 그럼 안 받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 주신 거예요. 심지어는 공연팀하고 끝나고 나서 고생한 사람들을 이제 뒤풀이도 해야 되고 연예인들도 식사도 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라고 했더니 한 중국집에서 그건 제가 할게요. 그래서 100인분을 짜장 짬뽕에 탕수육까지 제공해 줬어요. 하나의 감동을 그냥 지나갈 수 있는 하나의 축구나 하고 싶어요가 시의 행사가 돼버렸고요. 그날 시민의 날이 되어서 10,000명 이상이 모였고요. 그 경기를 다 보러 오고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축구를 하게 됐고 많은 사람들이 축제가 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갖고 축구장을 또 빌려서 아이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이런 애들 또 축구를 하고 싶은 돈이 없는 애들 다 모여 7명만 모이면 우리가 팀으로 인정해 줄게 해서 팀이 모여가지고 경기를 했고
그쪽에서 감독, FC 감독이 오셔가지고 구경을 했고 3명을 선발해서 테스트를 했고 결국 1명이 입단을 했어요. 이 1명의 어린이에게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2, 3만 명의 어른들이 자기의 노력, 돈, 열정 모든 것을 다 쏟은 거예요.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직장인들이 축구하고 싶대요. 이 한마디로 시작된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사회공헌가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새로운 일들을 만들고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다른 시선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마우스도 마찬가지인 거죠. 마우스 누가 생각을 했습니까? 조금 다른 시선으로 마우스를 만들어서 우리가 편안하게 쓰고 있는 거고, 스마트폰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전쟁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의 안장이 한쪽에 있을 때와 두 개 있을 때 세계의 역사가 바뀌어요. 왜 그럴까요? 말의 안장에 발을 대는 곳이 하나 있을 때는 교통의 수단이었어요. 말의 안장에 누가 조금 다른 시선으로 우리 하나 더 놓자 라고 두 개를 놨죠. 그때부터 서서 앉아서 끈을 잡고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전쟁이 도구가 되면서 점령의 역사들이 시작되고 세계의 지도가 바뀌고 삶이 바뀌는 겁니다.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나쁜 일일 수도 있고 어쨌든 조금 다른 시선이라는 것은 이렇게 세상을 바꿉니다. 그렇다면 좋은 일을 한다고 하는 우리 사회공헌가들은 어떤 시선을 가져야 될까요? 물론 좋은 시선이겠죠. 그 시선은 저는 또 요약하는 버릇이 있어서 3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시선은 첫 번째, 소통의 시선입니다. 이 소통의 시선은 연애의 스킬하고도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흔히 얘기하는 거 많이 하시죠? 오빠, 뭐가 잘못됐어?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맴맴 돌죠? 그 핵심에 소통이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또 하나, 소통의 근간은 뭐냐? 사랑이에요. 여러 가지 세 개의 전 알파벳 쓰지만 사랑이만 대문자 L로 씁니다. 왜? 너무 중요하고 힘들고 이해도 어렵지만 귀중하기 때문이죠.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고요. 소통을 했지만 문제가 생긴 건 사랑하는 마음이 좀 적었던 거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도왔지만 문제가 생긴 건 소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멋진 이렇게 기념일이 다가옵니다. 이 아름다운 여인님께서 저의 이제 애인이라고 기분 나쁘시겠지만 생각하셨을 때 해서 남자가 말을 잘 못 알아듣죠. 남자들은 원래 그렇습니다.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죠? 예. 우리 순수한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자분들의 깊은 마음을. 이분께서 핸드백이 갖고 싶어서 가끔 가다가 저를 툭 치고 핸드백이 이쁘다 라고 보여줬습니다. 근데 제가 못 알아듣고 기념일 다가오는데 우리 어디 가서 밥 먹을까? 이 얘기만 합니다. 답답하죠. 오빠가 뭐가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죠. 또 지나가다가 우리 엄마가 똑같은 걸 보여주면서 아빠한테 이걸 받았는데 너무 좋아하셨대. 그래도 못 알아듣죠. 직접 들어서 보여주고 SNS에 찍어가지고 인증샷까지 보여주고 내가 좋아하는 아이템인데 남자가 그것 빼고 다 준비를 했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소통을 안 하면, 소통을 해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남자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 얘기는 뭐냐면 오빠가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오빠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지나쳐가는 얘기도 기억했어야지. 내가 뚫어지게 쳐다보고 인지까지 몰랐는데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면 그럴 수가 있어? 사랑하는 마음이 줄었기 때문이고요. 사랑하는 마음은 넘쳤지만 소통의 기술이 없어가지고 듣지를 못한다면 그것 또한 어리석은 열심이 될 수 있거든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어리석은 자의 열심이라는 겁니다. 나는 열심히 봉사단체나 NGO단체나 또 사회공헌팀에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엄청난 예산을 썼는데 효과가 없어요. 제가 묻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셨어요? 그러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소통하지 않으면 무엇을 줘야 하는지 몰라요. 내가 갖고 있는 거 아무리 줘도 상대방이 원하는 거 하나 주는 게 낫지 내가 주고 싶은 거 100개 줘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소통하려면 간절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뭘 원하는지가 좀 더 깊숙이 보이고 좀 더 깊게 통찰해서 준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통, 사랑하는 마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런 자질, 이런 시선을 갖고 있어야 사회공헌이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숨통. 숨통은 영어로 저는 희망이라고 합니다. 숨통이 너무 중요해요. 제가 예전에 노숙인 분들을 돕고 싶어서 많은 조사를 했어요. 센터도 방문하고 봉사자들을 담당하고. 근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분들이 웃으시면서 이렇게 한 분이 개인적인 얘기지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의 노숙인을 도우려면 옆에 계속 붙어 있어야 되고 결혼도 시켜줘야 되고 그 다음에 직장도 구해줘야 되고
결혼하고 나서 상담도 해줘야 되고 평생을 같이 있지 않는 한 아주 쉽진 않다. 물론 그분 한 분의 개인적인 소견이지 모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때 뭘 느꼈냐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없구나. 사회공헌가로서 모든 것을 다 이 세상 무슨 문제를 제가 신도 아닌데 어떻게 다 해결하고 다닙니까?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자. 그게 숨통을 틔워주는 거예요. 한 아이가 학교에서 이 숨통 시선이 왜 중요하냐면 한 아이가 학교에서 학폭에 걸렸어. 애들 맨날 때리고 왕따를 시키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얘는 학교를 그만둬야 해 라고 할 때 한 사회공헌가, 복지 선생님이죠. 제가 얘랑 한 번만 얘기하게 해줬어요. 한 번만. 기회를 얻어서 그 아이랑 얘기를 시작했어요. 너 왜 그랬니? 말을 안 하죠. 사랑의 소통을 하고 마음을 풀어주고 나서 그 아이가 얘기한 게 저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 어머니는 도망가셨어요. 집에 가면 아버지가 자꾸 저를 때리고 심부름을 시키세요. 저는 공부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제가 살고 싶어서 애들을 때린 거예요. 너무나도 불행한 얘기죠. 아무도 그 아이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소통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냥 걔의 본질만을 본 거죠. 하지만 우린 사회공헌자였으니까 사랑의 소통으로 그 시선으로 바라보고선 아 그렇다면 이 아이의 숨통을 틔워져 있구나. 이 아이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다 해결합니까? 어떻게 아빠를 다 바꾸고 집을 바꿔주고 엄마를 찾아오고 다 못하죠.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숨통, 이 아이가 숨통, 이 숨통이 뭐냐? 거대한 댐에 작은 구멍 하나 열어주는 거예요. 언젠가는 구멍에 물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물이 다 말라가겠죠? 그것만으로 사람은 살아요. 사람은 그런 희망조차 없을 때 죽고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희망을 주는 게 소통이에요. 숨통이거든요. 그 아이도 뭘 잘하니 했더니 자기는 좀 랩 가사를 좀 쓸 줄 아는 것 같아요. 아 그래? 그러면 너가 아빠한테 화나고 막 애들 때리고 싶을 때마다 랩 가사를 써. 원래 랩은 저항 정신도 있어. 그래서 그걸 쓰고 아이들의 칭찬을 계속 해주면서 이 아이가 아 나는 이렇게 평생 이렇게 살다가 아빠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언젠가 래퍼가 될 수 있어 라는 매난 말도 안 되는 숨통 하나를 갖고 애의 삶이 변했어요. 학폭위가 무산됐어요.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사회공헌가에게 필요한 시선은 어떻게 하면 사랑의 마음으로 소통을 해서 누군가의 숨통을 그래서 희망이란 작은 것을 심어줄 수 있을까요? 집에서 무슨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저희 아이가 우주인이거든요. 우주인. 중2학년, 3학년 뭐 이런 아이들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많죠. 그 아이가 문제 생길 때 너 왜 이래? 라고 해서 막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숨통을 살짝 비껴나가줄 수 있는 솔루션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 그거를 잘 넘어가 보자. 그럼 그 아이가 그걸 통해서 희망을 갖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숨통이 세상을 살릴 수 있다는 거, 그런 시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꼭 매겨보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형통입니다. 행복. 이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사랑으로 소통하고 희망으로 숨통을 틔워도 당사자가 불행하면 아무가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목적은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고 사회공헌이 누가 행복해진다면 결론은 행복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제가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뭐를 제일 원할까? 뭐 좋은 대학 가고 무슨 돈 많이 번 직장에 들어가고 좋죠. 제일 원하는 건 얘가 행복했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직업을 뭘 갖든 직업을 계속 바뀌든 뭐 하든 간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 아이가 행복하다면 그거 말고 뭐가 더 중요합니까? 우리의 모든 목적,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어떤 것을 준비하고 마음을 갖는다면 결과론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모아서 3통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소통, 숨통, 형통. 사랑의 소통으로 희망의 숨통을 틔워서 형통한 행복을 누리게 하자. 그게 3통의 법칙이라고 해서 이 시선을 갖고 모든 프로젝트를 진행하려 하고 같이 연합하자고 제안이 들어와도 3통의 법칙이 맞는가를 생각합니다. 이거를 영어로 또 바꾸면 홀로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홀로화 눈치채셨겠지만 저희 단체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3통의 법칙, 홀로의 법칙을 갖고 같이 연대하고 모든 기획할 때 늘 조바심을 갖고 내가 이 법칙에서 벗어났는가, 이 정신을 잊고 있지 않는가, 내가 이 시선을 갖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뭘 원하냐. 저는 명함에 상대방의 이름을 써서 당신 하나면 충분합니다 라고 선물을 드려요. 그래서 강의를 나가면 줄이 막 200명, 300명씩도 막 쓰시고 어떤 분은
딸 거, 친구 거, 뭐 친구의 누구 거, 뭐 해서 막 10대장씩 받아가신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이 명함을 드리면 우시는 분도 있어요. 정말 나 하나면 소중합니까? 우리는 너무 소중한 사람인데 아무도 우리에게 소중하다는 얘기를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강원도 산골에 갔을 때 명함을 주고 얘기했더니 한 아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이렇게 먼 곳까지. 정말 강원도 산골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했던 얘기가 이거예요. 너 행복하니? 그 한마디 물어볼 줄 왔다고. 우리들은요,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잘 사니, 뭐, 어떻게 지내니, 뭐, 애는 잘 크니, 뭐 돈은 잘 버니라고 묻지만, 행복하니라고 아무도 묻질 않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강의를 다니지만 꼭 물어보고 다니는 게 행복하니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면 충분할 정도로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 밑에 써 있는 것처럼 눈물 나도록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제가 오늘 여기 서 있고 이런 정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사회공헌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당신 하나면 충분합니다의 또 하나의 의미는 소중하다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 세상을 바꾸는 거 당신 하나면 충분합니다의 의미가 있어요. 당신이 나쁜 일을 멈춰준다면 이 세상은 행복해질 수가 있고 당신이 좋은 일을 시작한다면 이 세상이 다 행복해질 수 있고 당신이 지금 행복해질 수 있다면 이 세상이 다 행복해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한 분이면 저는 충분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눈물 나도록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저도 너 행복하니라는 질문은 아무한테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청산뉴스의 공식 방명록을 남겨주고 가셔야 돼요. 네, 청춘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 어떤 말씀 전하고 싶으세요? 사회공헌가에게 조금 다른 시선, 조다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도울 사람들을 향해서. 근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거는 나를 향한 조금 다른 시선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한국 분들이 너무나도 자존감이 많이 낮춰져 있어요. 그쵸.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연약한지 약한지 준비가 안 돼 있는지 코만 더 세우면 뭐 성공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실제 연예인분도 계세요. 하지만 그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기를 향한 좀 더 긍정적인 시선, 남들도 중요하지만 사회공헌가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면 내가 먼저 행복해야 되는 것 같고 나를 향한 조금 다른 시선으로 나의 행복을 먼저 찾아보는 거. 여러분들도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갖게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먼저 가장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사회공헌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강연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그동안은 행복이라고 하면 사실 내 행복만 생각하기 쉬웠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나와 더불어서 우리 모두의 행복까지 생각할 수 있게 된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멈춰있던 마음과 생각이 흐르는 시간 청산뉴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